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늦게 대선 후보 네 사람의 마지막 법정 TV 토론이 끝난 뒤에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음향이 고르지를 못해서 오늘 새벽에 다시 내용을 띄우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TV 토론을 보면서 아무래도 낌새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윤석열 안철수가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나왔길래 저건 뭐 사전 조율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나 싶었는데 오늘 새벽에 전격적으로 두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방송 전에 뭔가 두 후보 사이에 중요한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그 마지막 법정 TV 토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두 물어뜯기, 1등 물어뜯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등도 1등을 물어뜯고 3, 4등도 역시 선두 그룹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1등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꼴등도 그렇고 저 후미 그룹에서는 1등을 이 발목을 잡거나 1등의 허리춤을 붙잡아야만 자기가 선두 그룹에 낄 수 있다. 뭐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TV 토론에서 많은 시청자들께서는 저 사람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무슨 그 지식이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본다. 콘텐츠보다는 태도를 본다. 이것을 후보들이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말투가 매우 거칠어져 있었고 특히 심상정 후보도 거의 막말에 가까운 그런 말투를 그대로 노출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심상정 이런 두 사람 어떤 민낯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저런 모습 모르고 투표할 뻔했네. 이런 생각 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대선 후보들의 인간성이 다 드러났다. 밑바닥을 내보이고 말았다. 저 사람들이 카메라와 마이크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 말을 쓸까 미루어 짐작이 되고 어떤 후보는 앞에 기자들만 없다면 일상적으로 쌍욕을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통계도 많고 거기에 따른 수치도 많은데 그걸 자료를 보지 않고 전부 암기를 해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말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심상정에게 아부하는 모습, 그들의 옷소매를 붙드는 모습, 러브레타를 보내는 모습을 몇 차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기회만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의 수십 번에 가깝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령 이런 말투입니다. 동의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매우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즉각 그 러브레타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재명이 안철수 심상정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같이 갑시다. 통합 정부를 만들어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세 사람이 스크럼을 짜고 저쪽에 윤석열을 왕따시킨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고 그러면 내가 지분을 논아주겠어. 이제 그런 말을 거의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의 반응은 매우 떨떠름했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시간에 윤석열 안철수는 단일화를 하기로
그런 메시지가 오간 상태에서 TV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이재명 후보는 매우 바보 같은 이야기를 2시간 내내 하고만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 물어뜯기, 선두 물어뜯기, 이런 그 프레임의 토론은 본인들의 지식을 과시하고 뭐 이런 측면을 자신들은 만족해 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지지율이나 시청자들이 매기는 점수에는 정반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자들께서는 콘텐츠보다 태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윤석열 후보의 순발력이 발동되기에 시간이 조금씩 걸린다는 점을 매우 악용을 하면서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공격을 퍼붓는 뭐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사회 분야 토론이었는데요. 의료보험, 그 다음에 복지를 하려면 증세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인구 절벽, 페미니즘, 산업체해, 탄소 중립, 육아 휴가, 성인지 예산, 안희정 사건의 2차 가해자, 부동의 강간죄, 대장동과 특검,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 순서인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의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붙었습니다. 탄소 중립 얘기가 일문일답식으로 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가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고 있느냐?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 안철수 후보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윤석열 후보가 에너지 믹스가 있다. 안철수 후보가 그걸로 가능하냐? 윤석열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도 있다. 안철수 후보가 잘못 알고 있다. 5가지다. 이제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과 그동안 공부해온 것을 드러내서 과시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제 이 철강을 만들 때 탄소가 나오는 것을 포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로 부딪히는 것 같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는 이미 어떤 그 단일화의 공감대가 충분히 오간 상황 속에서 얘기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지금 돌아보건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노골적인 그 충돌, 파열, 이런 부딪힘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공격을 퍼부을 때 이때 이제 드러났는데요. 아주 적나라하더군요. 그 육아 휴가 소진율, 그러니까 법정 그 육아 휴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부가 각각 1년 6개월씩 써서 부부 합산 3년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육아 휴직에 대해서 얼마나 그걸 사용하고 있느냐, 그 비율을 말해봐라. 이겁니다.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이제 윤석열 대답이 그걸 강제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재명이 다시 질문하겠다. 몇 %냐? 윤석열이 당신이 한번 말해봐라. 이재명이 25%다. 윤석열을 이제 강제하자는 것이냐? 그러자 이재명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가끔 아주 비웃는 듯한, 비웃는 그 비웃음을 얼굴에 입가에 띠면서 아주 인간적으로 그 윤석열을 모멸하고, 그 다음에 너는 무능하다, 나는 유능하다, 이것을 극렬한 대비로 시청자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글쎄요, 그런 모습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에게는 우리 후보가 역시 똑똑해, 윤석열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중도층 유권자나 또는 보수층 유권자는 오히려 더 결집 효과를 낳을 수도 있고, 그 이재명 후보의 약간은 야비해 보이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이재명 저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뭐
성인지 예산에 관한 것으로 이제 또 한 번 부딪혔는데, 그때도 역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비웃듯이 그렇게 몰아치면서 전혀 포인트가 안 맞는 대답을 하고 있다. 뭐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구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훈계하듯이 그런 말을 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 역시 윤석열 후보에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대답을 할 때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그 순발력을 바로바로 발휘할 때까지 좀 뜸을 들인다는 점을 악용하듯이 아주 그 사이를 파고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 뭐 잘 모르는 것 같다. 옆에는 이런 얘기를 코치해주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검토해서 정확하게 말하라.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냥 웃어 넘기거나,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서 역시 대장동,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변호,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맨 마지막에 딱 한 번 맨 마지막에 홈런을 치는 사람이 경기를 이긴 것이다. 뭐 이런 전략이 아주 주요하게 먹히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가 조카가 37번이나 사람을 찔러서 살해한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 그것이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것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로서 어쩔 수 없었다, 저의 부족함이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해놓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또 훈계하더군요. 페미니즘과 변호사의 일은 상관이 없다, 분리해서 말해달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녹취록이 최근에 줄줄이 드러나고 있고, 또 그 대장동 일당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요구를 하자, 이재명 후보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몇 번을 울고 먹느냐 이랬는데, 글쎄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선거 끝나고 특검을 하자고요, 뭐 이렇게 하고, 뭐 동의하느냐,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거꾸로 몰아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그러더군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영어로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게 아침에 여러 신문의 제목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여러분 보세요, 누가 몸통인지, 이제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어제는 그 모든 후보들이 마지막 TV 토론이어서 국민들 앞에 가면을 다 벗는, 그동안에 국민들 앞에 얌전하고 젠틀하게 쓰고 있었던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비겁해요, 뭐 이런 식으로 상대편에게 거의 멱살잡이 드잡이를 하듯 그런 모습을 노출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이제 클로징 멘트에서 안철수, 심상정에게 다시 한번 동참하라, 참여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뻘쭘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에 이미 윤석열과 안철수는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자신은 그 TV 토론 마지막 멘트도 헛소리를 한 이제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에 그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런 뜻에서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 했건만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채택을 안 했다. 후한 무치 부패 정당이 집권을 연장을 하면 나라가 패망한다. 26년간 부패와 싸워온 저를 불러주셨다. 확실히 하겠다. 모든 영역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마지막 메시지는 안전한 나라. 안보도 안전한 나라,
부정부패로부터 안전한 나라,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잘 자라는 환경에서도 안전한 나라, 청년 일자리를 찾는 면에서도 안전한 나라. 그래서 안전한 나라, 이런 특검과 아울러서 특검도 꼭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점수를 얼마나 매기시겠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투표에 어제 법정 토론, 마지막 토론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오늘 긴급 속보로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고개가 끄덕이시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어제 그래서 TV 토론 가운데 윤석열과 안철수는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구나. 그것도 모른 채 이재명과 심상정은 망했구나. 그것도 전혀 모른 채 헛소리를 한 측면이 너무 많았구나. 그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주 여러 가지 속보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계속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